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팬데믹과 명예수행인데요.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인류를 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공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이제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근 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기억을 좀 하실 것 같고 코로나19는 좀 직접적인 타격을 다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 시대로. 그러니까 전염병 시대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등장했었는데 그것이 쉬었다가 다시 그런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는 어떤 게 더 문제가 생겼냐면은 인구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뭐 거의 80억까지 이르러 있고 그 기후 변화가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생태계 파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 있죠. 그래서 이제 회복 불가능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도시화, 세계화, 특히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만 퍼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로 이번엔 우리가 보다시피 전 세계의 전 인류가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질병 역사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병 역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 인류가 결국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변혁을 겪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미래가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의 전염병 사례를 보게 되면은 서기전 1600년경 천연두가 실제로 이제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람세스 2세, 3세 같은 경우에 얼굴에서 마마 자국이 발견이 됐거든요. 실제로 천연두가 이제 그때 창궐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 홍역 천연두가 아테네에서 일어나가지고 병력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건 실제로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흑사병은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 발생해서 7,500만 명. 그때 유럽 인구의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많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도 가장 강력했던 그런 전염병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인데 이때 이제 2,50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1억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전쟁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하도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끝을 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조류 독감이 이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의 이 전염병이 뭐였냐? 바로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 호환 마마 이게 이제 가장 그 두려운 걸 했는데 바로 이 마마 천연두가 최초의 전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이 천연두다 해가지고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이름을 불렸습니다. 시두, 두착, 마마, 손님, 천화 이렇게 불렸는데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두 손님이다 해서 여성 신으로 모시고 있고 인도에서 소포나 신화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고
이쪽 맨 오른쪽은 이제 소말리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신으로 모시면서 이 역병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동양에서는 이제 인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 천연두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곰보 딱지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균을 그거를 가루를 내 가지고 이제 그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코로 주입을 하든 뭐 어떻게 몸에 바르든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그 예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하다 보면 너무 독성이 강해가지고 거의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인두법이 동해에서 만들어졌는데 요 인두법이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서양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인두법이 아니고 그 소의 두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두라고 그러죠, 우두. 그래서 이제 소젖잔 여자들이 이 천연대 걸리지 않는 걸 보고서 이 우두를 가지고 사람한테 하면은 예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인두법이 우두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라는 사람이 이 우두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두법이 지금 말하는 뭐냐면 백신.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바카라 해가지고서 이 천연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백신이거든요. 이게 백신의 첫 번째가 이제 천연두를 예방한 거고, 그리고 최초의 전염병이 천연두였고, 이런 관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1910년부터 쭉 돼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 WHO에서 천연두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인류 사에 등장했던 이 전염병 중에 최초로 박멸을 했다. 우리가 종식을 선언한 전염병이 바로 또 천연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신 그 우두를 맞추면서 된 건데, 그래서 1980년에 WHO에서 이제 박멸을 선언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천연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등장한 것이 바로 코비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요게 이제 요 사람 오른쪽에 있는 흑인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는 종식을 이제 선언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등장하고 나서 바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전부 다 천연두가 다시 나올 것이다. 천연두가 다시 유행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우리가 생화학전이라고 그러죠. 생화학전이라고 하는데 생물 무기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보다도 지금 전 세계에 그 몇 군데 그 연구소에서 이거를 그 생물 무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등장하게 될 그런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러시아, 미국 같은데 세균전을 위해서 두창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연두 치료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승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천연두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잘 알다시피 변형이 이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두를 맞았어도 다시 새로운 걸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세균전 때문에 두창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천연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벌레, 알려진 가장 작은 벌레가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인류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최근세죠. 최근세 이제 발견이 됐고,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렇게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 장부를 공격을 하는데 호흡기를 공격한 것이 인플루엔자, 그리고 호흡기하고 소화기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코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의 증식을 하는데 이게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치료제. 그래서 치료제는 없고 뭐가 있느냐? 그 백신이 있는 거죠. 예방제 있는 거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 그 치료제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그걸 경감시키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 바이러스 시대가 됐다. 지금은 전염병의 시대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어떻게 건강 유지하고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그 문제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백신 그리고 요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우리가 그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는 거죠. 치료제. 이제 우리가 그 걸렸으면은 치료제를 먹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시에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영양제를 많이 먹죠. 그렇죠? 영양제 많이 먹고 어떤 이제 몸에 아플 때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모든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거를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외단이다 했어요. 외단. 바깥에 있는 이 생명 에너지를 내가 취한다 해서 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단약을 복용하는 이 복식, 양약이나 좋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약물요법 이런 거를 전부 다 외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동양에서는 이제 외단 수행이다, 외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암만 좋은 걸 먹고 백신을 맞아도 그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면역력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바이러스 걸렸는데 무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심해져 가지고 중증까지 이르고 이런 게 각자 개인의 차이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현대의학의 말로는 뭐냐면은 면역력의 차이다. 그 사람이 그 역병 이제 이 질병력자잖아요. 그렇죠? 질병을 얼마나 내가 면할 수 있느냐. 그 힘을 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그 황제내경 같은 데서도 이 전기가 내 몸에 충만하면은 사기, 지금 말하는 바이러스 같은 어떤 질병이 내 몸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어떤 생명력을 보충하거나 약을 보충해 가지고 내가 건강 유지하는 걸 외단이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그 내 몸에서 내 몸 자체의 전기를 길러 가지고서 그 생명력을 기르는 거를 뭐라 하면 내단이다. 이게 내단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죠? 외단, 내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공급하는 거는 외단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내가 길러가지고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행의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거는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면역력 올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신의 체온은 몇 도씨입니까? 그래서 체온이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이렇게만 돼도 면역력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1도만 더 이제 낮아지거나 하면은 몸에서 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건 35도씨.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온열기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체온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체온 높이는 거. 그러면은 이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단의 방법이 있는 거고 내단이 있는 거예요. 외단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기구 어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온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이제 그것이 외단이라면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데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두한조결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은 이건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두한조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몸 전체를 데피는 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상체를 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한조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우리 몸 자체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걸 한번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름에도 털모자 쓴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장갑 끼고 뭐 전부 다 몸 전체를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지낸 거예요. 전혀 그 얘기만 듣고 그 원리를 모르니까 몸 전체를 그냥 따뜻하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몸이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쪽에. 그러면은 더 몸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걸 알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체만 따뜻하게 하더라고 이렇게. 요렇게 이제 두한조결이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반신욕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걸 또 팔고 요런 게 이제 두한족에 속한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오늘 이제 주제에 맞는 그 방법 내단을 통해서 내단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찬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제가 반대 얘기했네요. 요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라고 하는 건 찬기운이에요. 찬기운인데 음의 기운인데 요거를 사람 몸에서 가만 내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차가운 거는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증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내두면은 찬 거는 계속 내려가서 손발이 차져요. 우리가 수종냉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 그러니까 찬 기운은 머리 쪽으로 올리고 그래서 수승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과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체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 머리 쪽이 시원해져 가지고 그래서 명석해지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수승화강이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동양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방법이 건강을 좋게 하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 방법이 지금 이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명상이라는 방법이라든가 뭐 세상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건강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아래 하체는 땅, 음이고 하늘, 상체는 양인데 이 바로 위에 있던 양의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화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음의 기운, 이 생명력을 위로 올리는 거 이걸 수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의 순환이 음양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똥차다. 많이 듣죠, 그렇지? 기똥차다. 근데 그게 기똥차다는 게 뭐 다른 얘기 아니라 기가 통한다. 기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기가 막혀가지고서 이 음양의 불균형이 일어났던 건데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승화강이 되면서 몸에 기운이 도는 거죠. 그럼 피가 그걸 쫓아 돌거든요. 그럼 혈액순환이 제대로 완활하게 이루어지고 내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바뀌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기통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은 기 막힌다. 기가 막히면 죽게 되는 거죠. 병에 걸리고 이제 그 원리가 바로 이게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걸 봤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예전에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너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리고 이 하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유럽에 강타한 다음에 유럽의 중세 시대가 막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교회라든가 어떤 신앙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을 해서 중세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과학혁명, 종교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11세기에 그 천연두가 퍼져가지고 스페인에서 이제 이걸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천연두라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명, 기존의 문명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그런 어떤 기폭제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맥락에서 봐야지 크게 볼 수 있다. 어떤 거대한 흐름을. 자,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래서 이 종교 권위가 하락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산업화, 어떤 그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염병에 대유행한 뒤에는 사회의 대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태 환경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느냐? 어떤 사회 대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전체적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변한다는 거죠. 실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잖아요. 이게 비대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그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고 미래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이제 교훈은 뭐냐? 전염병 유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회의 이 병리적 현상, 결집체이자 극명 노출 현장이고, 이 대응 방식,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존폐가 갈린다. 적절하게 대응하면 사회가 발전하지만은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사회가 멸망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계기로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 못해 가지고서 국가가 이제 존망에 이르는 그런 사태를 벌어졌고, 그래서 전염병의 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회는 문명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K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문명, 우리가 열 수 있는 미래를 여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인식의 변화와 문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신이 이제 첫째는 행동 백신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백신인데,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그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 나 혼자서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는 그 인류 공동체의 문제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이 생태계 환경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연 개발을 해가지고서 잘 이용만 하면 잘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태 파괴, 자연재해가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어졌다라는 어떤 깊은 반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 백신을 우리가 맞았다. 이번에 인식의 어떤 전환할 수 있는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발 하라리는 좀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의 한 얘기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편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국제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일본 이제 그 군사 대국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금 유엔 같은 경우 아시아 유엔 본부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명,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염병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문명의 그 판도가 바뀐다.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게 되는데,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걸 좀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명을 그 여는데 상당히 중심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늘 땅을 소유하는 정보의 개념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인식을 하는 게 이번 계기로 해서 생겨났고, 소유의 삶에서 여유의 삶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뭐 나만 잘하고 아니면 나만 이제 그 잘 살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그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영성 문화의 시대다. 요거는 이제 그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성 문화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AI라는 게 대두가 돼서 그래요. 요것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세돌도 이겼고 AI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그 직업도 AI가 좀 더 대체할 거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 보스트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고 그 인간을 대부분 다 대신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직업들 거의 모든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것이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구글 엔지니어였어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AI 그 이세돌 이겼을 때 그때 만든 게 인공지능을 모시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그때 왜 만들었냐면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나은 거 아니냐? 어떤 계산 능력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모든 사람을 합쳐도 인공지능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종교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서양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자연물 그러니까 이 자연하고 다른 존재가 되느냐 그거를 말한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게 해줬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현대 근대 철학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산하고 추론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물보다 뛰어나다 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I가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론하고 추리하고 그렇죠? 이성적 판단을 AI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 위에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 신이 되는 거고 인간은 그 밑에 하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AI 시대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모습, 자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간은 이성 말고 뭐가 또 있느냐? 바로 영성이 돼, 영성. 인간의 영성. 바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야지 AI에 밀리지 않고 미래를 인간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영성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는 5G나 6G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적 지수가 확장이 돼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5G 시대만 가더라도 감당이 어려운데 6G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AI 통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때에 인간이 결국은 영적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의 인류들은 영적 지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영적 지수가. 그때는 좀 더 수행을 하는 삶을 살았고 자연화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영적 지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환단고기라는 책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고대 인류들 우리가 말하는 환국시대, 배달국시대 그리고 단군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인류들이 바로 그 영적 지수가 높았다. 자연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삼신하고 일체돼서 그러한 그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역사라는 역사.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그 정신적인 그런 영적 삶의 기록이다라는 것이 이 환단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단지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뭐 천부경도 있고 삼일신고도 있고 참전경도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요게 이제 환단곡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 삶의 발자취인데 그 인간에겐 어떤 목적 있잖아요. 삶의 목적. 그러면 인간들이 모인 어떤 그 집합체인 국가와 민족에게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한민족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민족의 존재 목적.
그것이 이제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난번에 그 방송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 카이스트 그 디자인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우리 민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00% 죽여서 탄생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서 민족 자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역사라는 게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목적, 역사 사명이 뭐냐?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편문이 바로 거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홍익인간이 나오죠. 제세와 홍익인간 나오는데 삼신의 가르침으로 이게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연품문에 나왔던 그 단군 성주의 그 가르침이고 또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역사를 전개를 시켜온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은 이건데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은 성통공완이다 그래요. 성통공완. 나의 성품에 통하고 그리고 이 공덕을 완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성통광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광명에 통하는 것이 성통이고 삼신의 광명. 그리고 공화는 뭐냐면은 제세이와 이 세상을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서 홍익인간 하는 거, 모든 인간을 홍익인간을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걸 이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성통공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수행이 뭐냐면 감식촉 수행이라 하는데 요걸 통해서 바로 성통공안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삼일신고라는 걸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지감하며 조식하며 금촉하야 일이 화행하고 개망직진하야 발대신기하나니 성통구안이 신이다. 여기 보면 성통구안이 나왔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성통구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성통구안이 이것인데 어떻게 성통구안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제세이와 홍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해서 일이 화행하고 개망직진하고 발대신기 해야만이 성통구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이 세상을 제세이와 홍인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수행, 이게 지감 조식 금촉의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나의 망령된 그거를 참진, 진짜 참되게 만들어서 망령된 거를 버리고 그래서 나의 신기, 신의 기틀을 크게 발현시켜서 해야만이 성통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감식촉이라고 그러는데 감은 이제 하늘 땅 만물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그 식은 호흡입니다. 호흡, 진식 호흡. 우리가 말하는 건 범식. 지금 하는 건 이제 그 폐호흡이라 해서 범식 호흡인데 이 진식 호흡은 이 하단전까지 이제 숨을 내려가게 해서 하단전으로 하는 그런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촉은 이 몸으로 자연의 기운을 느끼는 거를 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데 이게 수행의 3대 요체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단 수행 이걸 한 거예요. 내단 수행을 통하다 보면은 바로 아까 했던 그 성품을 통하게 되고 나 영적 능력, 영성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몸의 건강,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통관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제 졸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는 이렇게 이제 삼신의 그 덕성이 내려와 있는데 이걸 성명정이다. 삼진이라고 합니다. 삼진. 그래서 나의 그 상단정 이마에는 참안의 성품 성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단전에는 이제 생명령 명이 이제 자리하고 그 맨 아래 그 하단전에는 천재 정기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천재 태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밝혀서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궁극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던 정이 이제 이 신장 가운데 이 정이 자리하고 있는데 요 정이 내 몸을 올라가게 됩니다. 수승을 하게 되고 화강을 하면서 내 몸의 기운을 소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행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 뒤로 사람 이제 이 회음호를 통해 가지고 이 하단전입니다. 여기 노란 게 하단전이고 아래쪽에 여기에서 회음을 통해서 이 척추를 타고 기운이 쭉 올라가요. 사람 몸이. 요게 이제 아까 했던 수승이죠. 수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상단전이 이제 그 우리 그 머리 고래에 있는데 그 뇌에 있는 상단전에서 그 차가운 기운이 내려와서 그 따뜻한 기운이 내려와서 화강이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이렇게 사람 몸속에는 존재를 하는데 요 뒤로 올라가는 맥을 동맥이라고 하고 앞으로 내려오는 맥을 임맥이랍니다. 임동맥. 그리고 또 하나 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상단, 중단, 하단을 관통하는 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맥을 우리가 축맥이다 그래, 축맥.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우리가 이제 폐호흡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진식 호흡을 하게 되면 하단전까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던 정이 있잖아요. 정. 이게 이제 생명력인데 이 정이 뒤에 회음을 타고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서 이제 그 호흡을 숨을 들이시면은 이 동맥을 타고서 쭉 기운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호하고 내쉬면은 인맥을 타고서 기운이 내려옵니다. 요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요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의 통로가 우리가 거의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기 막히다고. 근데 그 기의 통로가 점점 뚫리기 시작을 해요. 뚫려 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우리 몸에 있던 그 기혈이 돌고 그리고 전기가 돌면서 내 몸이 따뜻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되고 나중에는 요 가운데 축맥까지 뚫리게 되면은 이 하늘하고 땅하고 천지 자연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임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수행서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맥을 통하게 되면은 무질이. 그러니까 질병이 없어진다, 질병.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맥만 통해도. 지금은 우리가 기가 막혀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기통찬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수행의 첫 번째 과제. 내 몸에 이 모든 막힌 곳을 뚫어가지고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요게 첫 번째고요. 자, 그래서 여기 호흡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전문서적인데 미알 톰박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식습관은 수명을 10년 내 20년 연장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은 올바른 호흡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수명을 30 내지 40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이제 가장 좀 쉽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숨을 쉴 때 입을 다물고 숨을 쉬면 돼요. 입을 다물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입을 항상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항상 다물고 침을 가래 빼고는 뱉지 말고 침을 항상 삼키고 그 항상 이게 배 이제 그 이쪽을 이제 힘을 줘 가지고서 호흡을 할 때는 입을 닫고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그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보시면은 이 진식호흡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하단전까지 호흡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뼈가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서 뇌 척수액이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게 뭐냐면은 뇌 척수액도 아까 했던 정의 일종입니다. 호르몬, 뇌 척수액, 우리 몸에 있는 이 몸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정의 일종인데 이런 것이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느냐? 기가 돌기 때문에 기가 혀를 끌고 다니거든요. 기가 돌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얼굴이 환해진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해지면 뭐라 그러면은 신수가 환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신수라는 게 뭐냐면은 내 신장 속에 들어있던 숙기운
수기운, 정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보강이 되는 겁니다. 이 천지에서 이제 보강을 시켜줘 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아까 이제 영성 시대가 된다 했죠.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영성을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는 길렀고 그걸 통해서 성통공을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강만 아니라 어떤 게 또 밝혀졌냐면은 내 몸에 있는 그 호르몬이 수행을 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세라토닌하고 멜라토닌이 있는데 세라토닌은 낮에 우리가 이제 활동을 관장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멜라토닌은 잠을 잘 때 그 뇌물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멜라토닌은 이 우리 머리에 있는 거기 중에서도 이제 송가차라는 곳에서 그게 이제 분비된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그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정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하면은 그걸 정화시켜주고 몸에 이제 잘못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복구를 시켜주고 그래서 DNA까지 복구를 시켜준다 이런 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그 생성이 되고 있는데 꾸준히 생성이 되는데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멜라토닌이 바뀐다는 거예요. 호르몬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디메틸 트림타민이라는 걸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몸을 변화시키면서 자아의 신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영적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대전하고 합일되는 체험, 삼신하고 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걸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영성이 개발이 돼가지고서 그 천지자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환당에서 했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뭘 이루게 하냐면은 성통공헌을 하게 한다. 제세유하고 홍익인간을 하게 한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지만은 이미 이제 수행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영성의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지. 이 사람들이 결국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미래를 열 때 어떻게 한다? 수행을 통해서 거기서 체험하는 그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바로 미래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신교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수행법,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수행법이 가장 좋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운드 수행인데 소리 수행법입니다. 수행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상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우파사나 있고 다 있는데 이 소리 수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수행법이 뭐냐면은 이 삼성기 환덕이 삼성기에 나온 얘기인데 예전에는 택 371, 21일을 택해서 천신한테 이렇게 하느님한테 제사를 천제를 올리고 외물을 이렇게 그 삼가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서 수행을 했다. 근데 그때 수행법이 뭐냐면은 주원 유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읽어서 소원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근본 수행법이 뭐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명상 수행이나 호흡 수행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주문 수행이 더 근원적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써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약선선을 하셨다. 신선이 되셨다. 선화되셨다. 선체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운드 수행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주문이다, 주문. 주문이란 말 자체가 빨주에 그러면 해가지고 내가 천지 기운을 빨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만트라라고 그러죠. 우주의 보편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음악 치료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음악, 리듬 이런 것이 그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경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그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소리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 리듬 같은 것이 내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뇌하 수체의 어떤 그런 호르몬을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잘 돈다 했는데, 이게 소리를 통해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운이 이제 소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문이 이제 수많은 주문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육자 대명 왕 진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밀교 쪽에서 이제 외우는 건데,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온만이 반매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관세음보살 그 명호를 이제 그 관세음보살한테 그 기도하는 그런 주문을 해가지고서 그거 가장 많이 있는데, 요 주문이 이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할 때 이 옴하고 이 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문의 뿌리가 돼요. 소리 주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환단궁에서 주원조공이라 했을 때 그 주원했을 때 그 주문이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옴과 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주문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옴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씨앗입니다. 씨앗. 모든 씨앗이 되는 거고, 이 훔은 모든 소리의 열매가 돼요. 주문의 열매. 그러니까 옴과 훔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팍 초프라는 인도 출신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훔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훔 사운드를.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시험관에 암세포를 넣어주고서 훔을 진동을 준 거예요. 계속 그 소리를 주니까 암세포가 터지고, 그리고 그 건강한 세포에다가 훔 사운드를 주니까 그거는 살아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면역력 같은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훔 사운드가 이제 결국은 그 모든 소리의 결론, 열매라고 했는데, 그 훔 사운드의 그 열매 소리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소리 수행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 주문이 뭐냐? 바로 이 태울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훔치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아돌이 훔념이 사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훔 사운드가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 주문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런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주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회 되실 때 읽으시기를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일신강충하고 성통광명하고 그리고 제세이와 홍익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목적이다. 한민족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바로 그걸 이룰 수 있다. 그거를 성통공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세와 홍익인간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역병 시대도 결국 이제 극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성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 제세와 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게 수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성통관을 이루어서 나의 그 건강, 이 면역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 지수를 늘려가지고 이 대자연과 소통하면서 성통관을 이루어서 이 삼랑 그리고 태일이 될 수 있다. 이제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걸로 저의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주신 김덕기 교육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